헷갈리는 마음 공부 카운슬링 1. 태어난 목적은 나를 경험하는 것, 내가 나를 관찰자. 자, 차근히 정리해보죠. 우선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은 내 몸과 내 자아를 직접 설계해서 나로 태어나 경험하면서 나를 경험할 때 오랜 무의식에 갇혀있던 억눌린 생각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얼굴이네요. 자, 천천히 할까요? 그 말들은 알겠는데 뭔가 이해가 가지 않으니 한 가지씩 원 스텝 하기로 하죠. 의문 하나. 내 몸과 내 자아를 직접 설계해서 태어나 나를 경험한다. 나를 경험한다. 그것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서 혹은 주체가 아닌 것으로서 나를 보는 느낌인데 화자가 아닌 타자가 되는 거죠. 내 몸과 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게 이해가 가지 않죠.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잖아요? 그럼 가능해집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툭! 그런 것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한번 해보면 알게 돼요. 솔직히 세상에 이해가지 않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까짓 거 한번 해봐도 됩니다. 믿줘도 괜찮잖아요? 마음 공부에서 늘 하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진 않겠어요? 백날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머리로 예상하는 것보다 미약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쌓아두고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걸음이에요. 우리 삶의 99% 이상은 거의 안 해봐서 두려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패할 걱정 말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고요? 내 생각보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데이터를 쌓으면서 훨씬 삶의 재미가 더해집니다. 실패해도 재밌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실패해도 재밌다는 경험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대부분 결과를 무서워해요. 못하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하며 오히려 나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니라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에서 말들이 들릴 때가 있죠. 가끔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혹은 혼잣말처럼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 내가 하는 건데 왜 들리죠? 꼭 남이 말하는 것처럼.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닌 내가 말을 나에게 한다. 내가 아니라는 명제만 받아들이면 쉬워져요. 그런데 이 명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너무 이상해요. 뭔가 미친 사람 같은? 그런데 그 이상한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관찰자라는 시선, 관찰자라는 말, 마음 공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저항이더라고요.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견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서 무언가 한 가지의 명제나 의견 혹은 주장들을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어요. 뭐랄까, 내가 옳다라는 관념이 지독히도 깊어서 의식조차 못할 만큼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는 틈이 없었죠. 첫걸음은 의문이 생기는 모든 것을 우선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진실이든 아니든 우선 그걸 떠나서 내가
내가 아니구나. 이걸 한번 믿어볼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걸 그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미친 척하고 아니면 정말 무슨 배우처럼. 우리의 사고는 늘 진실이 아니면 가차없이 외면하는 특성이 있어요. 뭐랄까, 중요도가 낮으면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그냥 라이트하게 진실이든 중요하지 않든 그냥 뭔가 게임처럼 내가 나가 아니래. 뭐 그럴 수도 있대. 한번 해볼까? 그래 볼까? 부담 없이 부딪혀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나를 정말 관찰하게 돼요. 신기하달까? 나를 타자가 되어 지켜봐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사항이 있는데 유독 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험하면서도 나를 남처럼 보게 되는 미묘한 신기한 상황을 겪게 돼요. 이게 처음엔 낯설고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내가 내 생각도 알겠는데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나를 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돼요. 오묘해요.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아까 처음에 우리의 이생에서의 큰 목적은 내 몸과 자아를 가지고 직접 설계에 태어나 경험하고 나의 무의식에 갇힌 생각들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나를 내가 경험하는 것은 관찰자라는 시선이 되어 나를 본다. 그러면 내가 일정 패턴으로 움직이는,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보인다 까지 했습니다. 나를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일관되지 않는, 딱히 한 가지로는 정의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경험들, 생각, 감정, 느낌, 말, 행동, 이런 것이 모두 데이터가 되어서 의지로서 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은 여태 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만들어 움직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자동적으로 나는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관찰자가 되면 이것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서의 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연기하는 로봇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는 패턴, 행동, 생각, 감정이 존재해서 반복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눈치채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억눌린 무의식을 풀어주는 삶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조금은 편하게도 그것들의 대부분은 불편하고 힘들고 싫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내가 관찰자로 보면 아, 이것들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혹은 관찰자라는 시점을 모르게 되면 아, 왜 자꾸 나는 이런 게 힘들지? 아,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싫은데? 라는 뉘앙스의 반복으로 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었나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나를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묘사해 봅시다. 나를 그렇게 보면 나의 힘든 부분이 보이고 또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아니면 몰라도 나 왜 자꾸 힘들지? 아, 너무 힘들어 라는 패턴의 문제가 보이기도 할 거예요. 우선은 그 문제를 바로 대면해 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을 푸는 것. 문제가 있어야 풀겠죠. 문제를 바로 봐야 풀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카운슬링엔 나의 억눌린 것을 보고 푸는 것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죠. See you!